혹시 입냄새 때문에 힘들진 않으신가요?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자꾸 거리를 두게 되시거나 손주들이 예전만큼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75세 박영자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요? 싫어요. 5살 손주의 이 한마디에 박영자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손주들이 먼저 안기러 오고 가족들이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 계속 혼자 입냄새 고민하며 지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린 그것 하나를 치약에 한 방울만 넣으면 단 2주 만에 70년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모두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전해져야 합니다. 30년 의사 생활 중 이렇게 확실한 방법은 처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명절 아침부터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5살 막내 손주 민수를 한 달 만에 보는 날이었거든요. 손주가 좋아하는 호떡도 새벽부터 만들어 두셨고 예쁜 옷도 준비해 두셨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와봐. 맛있는 거 해놨어. 손주가 달래달래 할머니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싫어요. 손주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웃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황했고 아들은 엄마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눈을 돌렸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창피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박영자 할머니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제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이 비슷한 속상한 일을 겪고 계세요. 서울에 사시는 김동현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오면 항상 마스크를 쓰세요. 혹시 냄새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부산의 이정순 할머니는 교회에서 혼자 뒷자리에 앉으세요.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마음이 쓰이거든요. 대구의 최영호 할아버지는 경로당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박영자 할머니가 2주 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민수가 저한테 달려와서 할머니 냄새 좋아요. 더 안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말이에요. 입냄새 때문에 받는 상처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상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가족들과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기쁨을 찾으실 수 있어요. 김 선생님, 그런데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건가요? 박영자 할머니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0년간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입냄새의 진짜 이유를 찾아냈어요. 대부분 분들이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입속에 나쁜 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입속에는 정말 많은 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냄새를 만드는 나쁜 균들이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이런 나쁜 균들이 더 많아져요.
이 균들이 잇몸 사이나 혀 뒤쪽에 숨어서 냄새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침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침이 하루에 큰 물병 하나 반 정도 나왔는데 70대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침은 입속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나쁜 균들이 더 활발해져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에는 침이 거의 안 나와서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잇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분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잇몸에 문제가 있으세요.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면 거기서 특별한 냄새가 나요. 이게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네 번째 이유는 혀 위에 하얀 때가 낀다는 거예요. 거울로 혀를 보시면 하얗게 뭔가 끼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음식 찌꺼기와 균들이 쌓여서 냄새를 만들어내요. 특히 혀 뒤쪽은 칫솔이 잘 안 닿아서 더 문제가 돼요. 다섯 번째 이유는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아프거나 하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를 살펴보니 이 5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특히 잇몸이 많이 아프셨고 혀도 하얗게 많이 끼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 그럼 이걸 다 고쳐야 하는 건가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찾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려왔던 그것을 쓰는 거예요. 김 선생님, 그게 뭔가요? 박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바로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 껍질이요? 그걸로 어떻게요? 처음 들으시면 모두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양파 껍질에는 몸에 좋은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나쁜 균만 골라서 없애주고 잇몸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냄새도 없애줘요. 좋은 균은 그대로 두고 나쁜 균만 없애주니까 정말 좋죠.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온 재료라서 오래 써도 안전해요. 정말 그런가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믿기지가 않아요. 박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양파 껍질이 어떻게 이 5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나쁜 균은 없애고 침도 더 나오게 하고 잇몸 염증도 줄여주고 혀의 하얀 때도 없애주고 심지어 소화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정말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김 선생님, 양파 껍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박영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양파 껍질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외국 연구 자료에서 양파 껍질이 균을 죽인다는 내용을 본 거였죠. 너무 신기해서 직접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반 약이나 강한 가글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해요. 이 성분들은 입속 나쁜 균만 골라서 없애요. 좋은 균은 그대로 두고 나쁜 균만 없애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강한 약을 쓰면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오히려 입안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양파 껍질은 자연 재료라서 그런 걱정이 없어요. 또 염증을 없애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잇몸이 빨갛게 부은 것도 가라앉혀줘요. 화학 성분이 아니라서 오래 써도 안전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냄새를 없애는 힘이에요. 양파 껍질에는 냄새나는 물질을 없애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입냄새를 바로 제거해줘요. 그런데 김 선생님, 양파 자체가 냄새나는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 껍질을 끓인 물은 양파 특유의 매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오히려 부드럽고 순한 맛이 나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양파 껍질 끓인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가족들한테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양파 냄새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입 냄새가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광주에 사시는 70세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3년째 심한 입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교회에서도 뒷자리에 혼자 앉는 게 편하셨거든요. 남편하고도 이야기할 때 자꾸 신경이 쓰이셨대요. 그런데 제가 양파 껍질 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양파 껍질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어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정말 불쾌했는데 양파 껍질 물을 쓰기 시작한 지 3일째부터 그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입안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요즘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제 손주가 처음으로 제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이정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거의 모두가 2주 안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양파 껍질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균을 죽이는 효과, 염증을 없애는 효과,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모두 증명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나쁜 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화학 가글이나 약과 달리 자연 재료라서 오래 써도 안전해요.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까지 해요.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저도 처음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30년간 복잡하고 비싼 치료법들을 써봤지만 이렇게 쉽고 효과 좋은 방법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부엌에서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김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박영자 할머니가 간절한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70대, 80대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양파 껍질 차 만들기예요. 먼저 양파 하나의 껍질을 준비하세요. 겉에 더러운 껍질은 버리고 갈색이나 연한 보라색 깨끗한 껍질만 쓰시면 돼요. 양파는 가능하면 우리나라 것으로 고르세요. 농약을 적게 써서 더 안전하거든요. 껍질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농약이나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손으로 부드럽게 비비면서 두세 번 헹궈주시면 돼요. 냄비에 물 한 컵 반과 함께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한 갈색이 우러나올 정도면 충분해요.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줄여서 천천히 우려내세요. 식힌 후에 껍질은 건져내고 물만 따로 보관하세요. 깨끗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치약에 섞어 쓰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치할 때 치약을 평소대로 짜신 후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딱 한 방울이나 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정말 조금만이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그 상태로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돼요. 시간은 3분 정도,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해주세요. 특히 잇몸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혀도 꼭 닦아주세요. 혀 뒤쪽까지 신경 써서 닦는 게 중요해요. 김 선생님, 양파 맛이 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입안이 더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입 헹구기로 쓰기예요. 양치 후에 양파 껍질 끓인 물로 입을 헹궈 주세요. 물에 조금 섞어서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으시면 돼요. 입 헹굴 때는 목 안쪽까지 충분히 닿도록 해주세요. 목 안쪽에도 나쁜 균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하시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김 선생님, 정말 이렇게 쉬운가요? 뭔가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쉬워요.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에는 농도를 연하게 하세요.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물에 반반씩 섞어서 써보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진하게 하세요. 둘째, 오래된 양파 껍질은 쓰지 마세요. 신선한 양파의 껍질만 써야 해요. 셋째, 처음 쓸 때는 조금만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혹시 모를 알레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넷째, 끓인 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써주세요. 김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네요. 대구에 사시는 김동현 할아버지도 처음엔 어려울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너무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파 요리할 때마다 껍질을 버렸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모아둘 거예요. 부산의 이정순 할머니는 이제 양파 껍질을 따로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신다고 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는 거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부엌에서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더욱 강력한 조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2주 후 박영자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손주들이 먼저 안기러 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강하고 오래 효과가 나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천연 삼총사예요. 첫 번째는 양파 껍질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쁜 균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뛰어나죠. 두 번째는 소금물이에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은 강한 균 죽이는 힘이 있어요. 특히 잇몸이 빨갛게 부은 걸 가라앉히는데 정말 좋아요.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입 속 나쁜 균을 없애고 입냄새를 제거해줘요. 진하게 우려서 식힌 후 쓰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냐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소금물로 입 헹구기, 화요일에는 녹차로 입 헹구기, 수요일에는 양파 껍질로 입 헹구기, 목요일에는 소금물, 금요일에는 녹차, 토요일에는 양파 껍질, 일요일에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골라서 쓰세요. 김 선생님,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 가지만 계속 쓰면 입속 균들이 익숙해져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를 번갈아 쓰면 다양한 방법으로 균을 없앨 수 있어서 훨씬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최영호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삼총사 방법을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몰래 저를 따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거 효과 있겠냐고 했는데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시작했어요. 3주 후에는 두 분 다 입이 개운해져서 대화가 훨씬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부부 생활 중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적인지 몰라요.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껴요. 천안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 어제 시장에 갔는데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문정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있으셨어요. 손주가 제주도에 놀러 와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만 있어도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는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입에서 바다 냄새 나서 좋아요. 라고 하면서요.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제품을 사거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양파는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껍질을 모아두시면 되고 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쓰시면 되고
녹차도 평소 드시던 것을 조금 진하게 우려서 쓰시면 돼요. 돈은 정말 거의 안 들어요.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85세 되신 춘천의 박순덕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즘 동네 할머니들이 순덕이 언니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더욱 놀라운 변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6개월 후 박영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주들이 제게 먼저 달려와서 안겨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랑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들도 엄마, 요즘 뭔가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박영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구의 김동현 할아버지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김 선생님, 양파 껍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냄새 좋아요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이제 경로당에서 반장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 있게 하시고 친구들과 부산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부산의 이정순 할머니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김 선생님, 저희 남편이 요즘 제 손을 잡고 산책하자고 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입냄새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혼 때처럼 가까워졌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동네 부녀회 회장도 맡으셨어요. 울산의 한정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장 볼 때도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재미있게 해요. 예전에는 빨리 사고 나왔는데 이제는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장 봐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여러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입냄새가 사라지면 단순히 냄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30년간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양파 요리를 하신다면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바로 그 껍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2주 후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2주 도전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30년 의사 김영민으로서 약속드려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해보실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
혹시 몸에 맞지 않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